이게 모노가 아니라 원 플러스 원 서라운드 스피커니까. 아니 원 플러스 원이야. 자매가 양쪽에서 소리를 입체 음향으로 내고 있으니까. 아 언니는 왜 오른쪽 꼬막, 동생은 왼쪽 꼬막. 와 조개가 두 개다. 안녕하십니까. 두독스의 영화 방앗간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 교수님 오늘 소개하실 인터넷 인강 스승님은 누굽니까?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두 분의 인강 스승님을 모셨습니다. 아, 이거 최초네요. 한 번에 원 플러스 원. 맞습니다. 원 플러스 원. 자, 그러면은 우선적으로다가 저희가 일단 오늘의 모실 주인공 인강 스승님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강 스승님은 도고도고도고도고도 자, 야마구치 리코! 그리고 동생분 야마구치 리쿠! 원 플러스 원이군요. 와, 조개가 두 개다! 죄송합니다. 셀프로 받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저도 모르게 호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2010년경인가 아마 그때쯤에 인터넷을 한국에서도 굉장히 뜨겁게 달구신 정말 참 트루 리얼 자매분이십니다. 실제 자매입니다. 예. 물론 이제 야마구치라는 이 예명들은 이제 언니분이 먼저 선전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동생분이 데뷔를 하시면서 이름을 이제 깔맞춤을 했지요. 그렇지, 아무래도 자매니까 좀 이런 컨셉 이름도 좀 맞춰야 되겠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어쨌든 뭐 그 당시에 정말 뜨겁지 않습니까, 반응이? 그때 아주 제 기억에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역 아이돌 출신이라는 아주 특이한 양력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거든요. 저희가 뭐 이따가 후반에서 또 다시 한번 언급은 하기는 하겠지만 사실 이분이 엄청난 기폭제가 되신 것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한번 따로 후반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층적으로. 자, 그러면 프로필 들어가겠습니다. 야마구치 리코, 본명 나카니시 리나, 1988년생 6월 26일, 저랑 동갑인 친구입니다. 아, 좋으시겠습니다. 실제 추정 나이고요. 방송용 나이가 아니라 158cm, 그리고 F컵. 네, 솔직히 말하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 8월경에 데뷔를 했고요. 이 스승님은 원래 AKB48이라고 한국으로 따지면 소녀시대 정도. 네, 소녀시대 정도. 일본의 국민 아이돌급에 되는 그룹이죠. 맞습니다. 그 정도의 대형 간판급 그룹에서 활동하시던, 굳이 한국으로 따지자면 소녀시대 유나 선생님 정도 되는 그 정도 급이었던 아이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나 선생님의 오해가 있으실 수 있으니까 심심한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그저 비교일 뿐입니다. 위상에 대한 비교. 갑작스러운 AKB48 졸업 이후 누드 화보집을 발매, 그리고 팬들과 인터넷의 반응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빠르게 다이렉트로 AV 테크트리에 탑승을 하십니다. 야, 물 들어온 김에 노를 그냥 제대로 저으셨군요, 선생님께서. 아주 후다닥 저으셨죠. 그리고 이제 졸업한 이후에도 현역 AKB 출신들 또는 다른 아이돌 그룹의 출신 멤버들에게 저쪽 테크트리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구나 라고 영감에 귀감이 되신 분이시며 선구자시군요. 맞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AKB4 출신 이제 멤버들도 이쪽 테크트리를 종종 타곤 하였으니 가히 이 분야의 선구자이자 스승님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허나 당시에는 팬들로부터 외면받기도 하고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내보내기도 하였으며 팬덤들로부터는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그분, 사실상 볼드모트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흑역사 그 자체시군요. 맞습니다. 현역 시절의 별명이 리나틴이라는 별명이었는데 이 별명이 리코틴으로 불리웠다고 하니 뭐 할 말은 뭐 거의 다 했겠지요. 탈 아이돌 후의 행보는 앨리스 재팬으로 데뷔, 그리고 몸값을 올려서 그 유명한 SOD에 입사를 합니다. 소드! 네, 소드에 입사를 합니다. 당시 연봉 1위, 와, 이적료 1위, DVD 판매율 1위, 렌탈률 1위, 인기 투표 1위를 찍으며 5 크라운을 찍으며
혜성처럼 업계에 등장하여 생태계 파괴를 시작합니다. 마치 유튜브를 시작하신 백종원 선생님을 보는 것 같네요. 아, 맞습니다. 이 계열의 인간계의 백종원 선생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백종원 선생님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미카미 유아보다는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곤 하지만 당시의 한국에서조차 반응은 소녀시대의 유나급인 친구가 AV를 찍는다고 하며 소문이 금방금방 나가지고 핵폭탄급인 충격으로 받아들여진 나름 한 시대를 짧고 굵게 풍미한 오늘의 스승님 야마구치 리코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소 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는 동생분의 소개도 간략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렇죠. 1+1 조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1+1이니까 동생 강사분 소개도 하겠습니다. 예. 어제 인천에 조개구이 한번 드시러 가시죠. 아, 맛있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오해는 마십시오. 조개구이를 먹으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소주도 곁들여 먹을 것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댓글 달아주세요. 달아주세요. 성명 야마구치 리쿠, 본명 나카니시 마리카, 1992년생 7월 7일. 그리고 E컵이라고 하는데 물론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 계열은 좀 공갈이 어느 정도 섞여 있다는 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장이 158cm. 누나분이랑 키가 같네요. 아유, 이거 뭐 유전자 이거 씨도 득은 못한다더니 이게. 네, 뭐 끝입니다. 아, 진짜 이거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에 대한 정보가. 이 선생님께서 원래 연예계 활동하시던 분이 아니시고 이게 뭐 차후 설명드릴 사정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은 데뷔를 하신 분이라. 아, 진짜 일반인인데 언니 때문에 1+1 부록으로 딸려오신 분이시네요. 그렇다 보니 사실은 정보가 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아, 이건 뭐 일반인 출신이다 보니까 뭐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프로 딸 이 교수! 자꾸 연수생이라는 단어 쓰시라니까요. 죄송합니다. 프로 연수원생분들께는 그조차도 이제 그 꼴레미 이야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일반인 컨셉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뭐 이 계열에 워낙에 변태분들 신사분들 죄송합니다. 신사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양한 취향의 왜곡된 변태 신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뭐 존중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대망의 품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 323! 2011년 12월 출시, 통산 13번째 메이저 작품.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마지막 작품인 걸 알고 있는데 SOD를 통하여 AV 업계상 최초 그리고 최후로 리얼 자매 덮밥을 찍습니다. 아, 자매 덮밥. 이 얘기만 들어도 벌써 그냥 자들자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왜 정상에 섰었던 아이돌께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 그러게 말이죠. 이쪽도 인간 계열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존중을 해드리지만은 일반 천출들의 시각에서는 왜 이런 데서 인강을 하고 있어? 공중파 나가지고 공강을 해야지. 이런 얘기 나올 법 하긴 합니다, 인식이. 실제로도 활동을 2년 정도를 하시다가 짧고 굵게 정말 이제 파란만장하게 살다 가셨는데 저희 같은 그렇게 말하니까 타계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교수? 아직 살아계시는 분한테.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터넷 강의계에 짧고 굵은 족적을 남기고 은퇴를 하신 거죠. 어쨌든 저희 같은 학고 인생들이야 가늘고 길게 연애 생활을 하면 더 했지.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는 뭐 이해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AKB48에는 졸업이라는 이제 제도가 있는데 뭐 선배가 졸업을 하면 후배들이 들어와 그 자리를 다시 메꾸는 쪽으로 운영이 되는 시스템인데 일본 연예계 시스템이죠, 그게. 당시에 졸업을 하셨던 오늘의 선생님께서 아마 그 당시에 건강이라든지 아버님 사업의 부도라든지 그리고 소속사와의 갈등 등 상황이 영 좋지 않으셨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드집을 발매를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지신 빚이 어마어마하셨는지 요걸로는 충당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V 업계에 빠르게 테크트리를 타시고 그래도 부족하셨는지 동생분까지 끌어들이셔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이서 함께 합작을 하셨죠. 야, 아주 그냥 자매의 의리가 그냥 끝내줘요! 당시에 누드집도 폭발적인 반응과 쇼크였던 걸로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금액인 만큼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기 언급드렸던 앨리스 재팬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값을 높여서 드래프트가 아니라 이적을 SOD로 하고요. 꽤나 타이트하게 영상을 자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생인 야마구치 리쿠 양까지 출연하게 되는 기염을 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략 2년간의 업계 생활을 마무리를 리쿠 양과 같이 동반 출연하는 역대 컨셉으로만 존재해왔던 오늘 말씀드리는 본작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리얼 참외덮밥. 프로 DDR 연수생 분들께서는 당연히 자매덮밥이라는 아름다운 광경을 상상하시면서 아 벌써 지금 이 교수 지금 이름만 들어도 발매일만을 학수고대 목이 빠져야 기대를 하는 그때의 상황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아 그때 거의 뭐 이 연수는 폭발 직전이었어요. 이 컨셉만 얘기 듣고서 보서 맞습니다. 아니 컨셉으로만 존재하는 자매덮밥이 아니라 리얼 자매덮밥이라는 말이 난리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단했었죠. 예. 한국에서도 화제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현재는 결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행복하게 잘 사시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옵니다. 대표적인 부모 때문에 인생을 망친 자매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8편의 작품의 출연 기준시 대략 11억 원 정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행사라든지 이제 별도의 외부 활동을 포함하면 더 큰 금액을 버셨겠지요. 강의료 바짝 땡기셨네요 2년 동안. 그리고 2012년 3월 자매 두 분이 조용히 은퇴를 하고 자의로 투신한 게 아니라 많은 괴로움이 있었다고 신경을 고백하면서 은퇴를 하셨고 이제 부모의 빚 때문에 이 업계에 뛰어드신 것인데 정말 2년이라는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긴 시간에 누구보다 불꽃처럼 화려하게 이 판을 장식하고 호련히 사라진 오늘의 두 인강 스승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2013년에 결혼의 소식이 들려왔었고 그리고 블로그 갱신으로 소식을 전하였으며 건강한 아이를 출산해서 잘 살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 근황 때 오이타에 있는 고향 쪽에 아마 오이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카바쿠라 클럽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셨고요. 근데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시는데 그 클럽에서 근무를 하신다고요? 저도 의문입니다. 아니 대체 땡긴 돈이 다 아버지한테 가셨나요? 아니 무슨 남편이 뭐 요거 하시는가? 아니 그렇게 많이 보셔놓고서 왜 또 거기서 헤어나오시지 못하시고? 근데 대충 제가 보니까 분위기가 뭐 그렇게 뭐 음란한 곳 같지는 않고 약간 뭐 토크바 같은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1시간에 5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니까 강 선생님의 이해하겠습니다. 예. 앞으로의 근황은 제가 찾지 못하였습니다만은 무소식이 희소식인 만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작은 저희의 바람을 전해봅니다. 예. 지금까지 길고 긴 떡 인강 스승님의 장대한 대서사시를 말씀을 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길었어요 이번에 또 양력이 이렇게 길게 다뤘던 적이 아무래도 거의 없었는데 또 신기한 거는 1+1 두 분의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한 분의 양력을 압살해버리는 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네요. 어떻게 보면 뭐 두 분 다 뭐 피해자의 입장이실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은 뭐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눈물 나는 인생 스토리,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는 스토리고 이제 또 저희가 뭐 저희의 업이 있는데 저희 할 일은 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과 사는 구분해야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제 동감하고 이제 공감하고 그리고 가슴 아픔을 잠깐 전달드렸고 지금부터는 한 분의 인간이 아니라 인강을 다뤄보겠습니다. 저희는 뭐 또 심층 분석을 해야 하니까요.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의 업무에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언니는 약간 살짝 갸루게 느낌으로 동생은 살짝 청순한 느낌으로 맞아, 화장이 좀 둘이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메이크업의 차이가 일부러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장을 하고요. 약간 뮤직비디오처럼 뭐 개인 브이로그처럼 막 훅훅 뭐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 뭔가 좀 약간 산뜻한 또 조명과 화면 화질로 좀 들어가더라고요. 또 그것도.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고 저기 뭐 거품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약간 야시시하게 좀 약간 뭐 컨셉도 찍고 목욕 재개를 하셨죠, 거품 가지고. 맞습니다. 뭐 그렇게 훅훅 지나갑니다. 뭐 거의 뭐 화보집 느낌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자매라 그런지 키도 같고 거의 웃을 때 모습도 약간 닮은 뭐 그런 구석들이 있는데 보면은 시도득은 못해요. 확실히 비슷합니다, 생긴 게. 그런데 그 부위의 색이 조금 다른 그래서 영상에서 얼굴을 못 보시고 거기 색만 보셔도 조금 구분이 가능. 그렇게 이상한 데 아닙니다. 상반신. 한 분은 초코미파이, 한 분은 딸기미파이. 맞습니다. 일단 언니가 그 핑크 쪽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각각 침대에 2개가 있는 방에서 서로 떨어져서 맨투맨으로 플레이합니다. 머리가 노란 쪽이 언니고 까만 쪽이 동생입니다. 그리고 브이로그 좀 나오다가 한 명의 남자 배우를 둘이서 구두 개혁하고 또 좀 브이로그 나오다가 네 끝납니다. 이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 교수, 이거 직무 태만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진짜입니다. 이게 20초다! 20초 나왔어요! 20초! 이 사람이야, 이거. 이 사람이 이거 교수직 허투루 얻었나,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잠시만요. 아니, 뭐야, 이게? 억울합니다. 아, 진짜 이게 끝이네? 아니, 스토리가 너무 이게, 그래도 좀 나와야지. 이게 너무, 이거 뭡니까, 이게? 형편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 진짜 꼴랑 요거 나온 거 보니까, 이 소문난 잔치에 이제 먹을 게 떡이 하나 없다더니, 이게 이거 뭡니까, 이거, 이 교수님, 이거 진짜. 혹시 그 잔치가 떡잔치 아닙니까? 떡잔치. 아, 왜 그러시면 우리 방송도 명화 방앗간 아닙니까? 방앗간. 어이, 참! 유례 없는 짧은 스토리 리뷰를 마치고 바로 품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교수님. 먼저 얼굴을 들어가야 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예쁜 건 알겠는데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까지는 솔직히 그냥 단지 이뻐선 안 됩니다. 꼴림을 유도할 수 있는 그 외모가 전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전작에 오구란 유현 선생님께는 5점을 드렸었지요. 네, 맞습니다. 그분께는 그냥 이견의 여지 없이 5점을 드렸죠. 하지만 아무리 그 아이돌 출신이라고 하지만 이분과 오구란 유현 선생님을 비교하면 또 그 오구란 유현 선생님께 큰 신뢰 아닙니까? 여기서 저희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연예인 아이돌이라면은 당연히 5점을 줄 수 있는 외모기도 하겠지만 저희는 명화 장르를, 성인 명화 장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다시피 단지 이쁜 게 아니라 꼴림이라던가 패티시를 자극하는 외모라든가 다양한 게 종합이 돼야 하거든요. 오구란 유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특정 장르에서 빛을 발휘하시는 특유의 외모가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5점을 드렸던 것이고 이노우의 히토미 양이 제 기억으로 3점이가 3.5점 정도였는데 제 생각에는 4점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이돌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 평타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히토미 양과 그냥 같은 점수를 주는 거 정도가 어쨌든 생각이 듭니다. 3.5점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이거 근데 명확히 해야 합니다. 히토미 양 같은 경우는 물론 외모만 봤을 때 이 니코 선생님보다는 떨어졌지만은 그거를 능가하는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5점을 받은 거고 이분들은 외모가 더 이쁨에도 불구하고 자지에서 깎아먹었기 때문에 3.5점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은 히토미 양에 비해서 많이 좀 메리트가 없는 외모가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하향을 해드렸으므로 혹시라도 팬분들께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화의 기준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희는 그렇게 쉽고 호락호락한 방송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단연간의 수많은 경험들과 저희들 그 내공으로 인해서 저희가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몸매 파트를 들어가시죠. 아, 예, 이 몸매 파트도 할 말 많습니다, 정말. 가슴이 뭐 F컵, E컵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거 저희 알지 않습니까? 저희 이 교수 경력을 걸고 봤을 때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잘 쳐다봤자 D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C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근데 저희가 좀 첨언을 드려야 하는 게 사실 이 선생님께서 원래 이제 아이돌 활동하실 때는 몸매 관리를 제가 볼 때 안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좀 병퍼짐한 몸매를 하고 계셨지만 그거 데뷔작에 보면은 좀 나옵니다. 조금 민망했습니다. 네, 좀 푸짐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옷으로 커버가 되고 이제 보정 속옷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도움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죠. 아이돌이 벗고서 공연하지 않을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하지만 AV의 세계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적나라합니다. 모든 걸 그대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가죽을 벗고 내면을 보여주는 장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분이 처음에는 아마 F컵은 맞았을 것이다. 하지만 맞습니다. 단기간에 빠른 감량을 통해서 이제 몸이 날씬해지면서 요 부위에도 지방에 손실이 온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실제로 이 니코 선생님께서 팬들의 이거 충격적인 요 푸짐한 요 셀룰라이트의 지적을 받으셔서 와 이게 접힌 누워서 뭔 얘기인지 압니다. 배가 이렇게 접히는데
그거 제가 무릎 올리고 이제 쭈그리고 컴퓨터 할 때 제 배 보면 그렇게 접히거든요.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아니 왜 내 배가 저기에? 그래서 아마 그 질책을 듣고서 소속사에서 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권유를 해서 급격하게 단기간에 빼신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본인도 민망하셨겠죠. 그래서 몸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게 좀 좋은 평가를 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뭔가 살을 사람이 급격하게 빼니까 뭔가 좀 안타까운 몸매가 된 것도 맞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 보시면은 몸매가 명화 쪽에서 명성을 떨치신 선생님들을 보면은 슬렌더는 또 슬렌더만의 탄탄하고 매끈한 매력이 있고 그럼요. 육덕은 또 쪘지만 육덕의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평범합니다, 몸매 자체가. 육덕이면은 안기고 싶고 그리고 슬렌더면 안아주고 싶은 각각의 고유한 매력이 있는 건데 뭔가 어정쩡합니다. 이분은 가슴이 사실 뭐 작은 편은 아니긴 한데 핑도 이게 이겼어. 죄송합니다. 핑크팬더이시기는 한데 좀 엉덩이가 너무 작고 굴곡도 없고 뭔가 그 짜리몽땅한 비율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허리 라인도 이렇게 좀 일자고 가슴도 모양이 크기랑은 별개로 그렇게 이쁜 가슴은 아니었습니다, 모양도. 좀 이렇게 좀 처졌죠, 약간. 예, 약간 그러니까 몸매 자체가 흠잡을 때는 딱히 있는 게 아니지만은 그렇게 이쁜 몸매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몸매 부분, 연기력 부분, 왁구 부분에서 저는 동생분에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또 저희가 볼 때는 솔직히 뭐 도찐 게 찐이기 때문에 그냥 두 분 점수는 그냥 저희가 공평하게 같이 매기는 걸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점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건 3점을 넘게 제가 볼 때 힘듭니다.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3점도 솔직히 말하면은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5점 주려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핑크팬더라는 그 강점이 있는 건 좀 아쉽긴 한데 1+1의 메리트도 있으니까 그냥 3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3점 정도로 그러면 타협을 저희가 못합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동의하고요. 자, 그러면 목소리 파트에 들어가시죠. 명화 선생님들 중에는 그 얼굴과 몸매가 좋지 않으셔도 사실 이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사람을 극한의 경지로 끌어올리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작품에서도 앞에 등장하셨죠. 히토미 선생님도 맞습니다. 목소리로 엄청난 점수를 가져가셨고 초기작의 그 어설펐던 마리나 선생님께서도 그 좀 경우는 다르지만은 목소리를 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한 쪽으로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릴 필요 없고 이걸로 빠른 점수를 챙겨가셨습니다. 예. 몹쓸 재현 정말 죄송합니다. 그만하십시오 좀. 일단 목소리는 명화에서 그만큼 간과할 수 없는 엄청난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맞습니다. 명화를 소리 끄고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다. 저기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빵점 주려고 한 거 그나마 선생님들의 네임밸류가 있고 이게 모노가 아니라 1+1 서라운드 스피커니까 그냥 서라운드라서 1점 주겠습니다. 서라운드요? 아니 1+1 아니라 자매가 양쪽에서 소리를 입체 음향으로 내고 있으니까 언니는 왜 오른쪽 꼬막, 동생은 왼쪽 꼬막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제정신입니까 교수님? 그래서 1점 주겠습니다. 원래 둘 중에 한 명만 나왔으면 빵점 주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진정 좀 하고요.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두 분 입에다가 아가리라뇨. 입에다가 차라리 재갈을 물려놨으면 그게 좀 더 섹시했을 거라고 느낍니다. 소리를 어설프게 낼 것 같으면은 차라리 그 마리나 선생님처럼 그 장비들 중에 뭐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구멍 뚫린 공 입에다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장비 있습니다. 예, 이거 동그란 재갈. 그 이제 골프공 같은 거 이제 가운데다 해가지고 맞습니다. 입에다 물리고 여기 이제 끈 달려 있는 거. 이 구속도 좀 하고 이렇게. 예. 소리를 안 내는 이만 좀 못합니다, 약간.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1점도 과하다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서라운드. 네, 서라운드 입체 음향. 요거는 저희가 1점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냥 자매의 입체 음향 빠를 감안해서 1점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두 자매분들 어떻게 번역해서 저희 영상 보시고 기분 나쁘시면은 댓글 다십시오. 그리고 그때 찍으셨던 영상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아닙니다. 결혼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남의 가정을 이것으로